자, 1번 보면은 1번에 1번 3.14땡은 무슨 소수 종류야? 순환소수잖아. 순환소수는 또 어느 종류에 해당돼? 유리수. 그지? 유리수. 또 소수로 치면은 무한소수에 해당돼. 이거 복습해 보면은 무한소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다고 했어. 이게 예시를 들면 파이 같은 거, 너희 나중에 3학년 거 예습한 무리수라는 용어를 가진 거기였지. 무리수가 2학년 용어 자체는 아니라서 쓰진 못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무한소수라고 해서 다 순환 안 하는 무한소수다 이것도 아니고, 무한소수라고 해서 다 유리수이다 이것도 아니고, 다 무리수다 이것도 아니야.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순환하는 것도 있고 순환 안 하는 것도 있고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번 보면은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방금 했던 말에 의하면 틀렸지. 유리수인 것도 있고 유리수 아닌 무리수인 것도 있고 틀렸고. 3번 정수 중에서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있다. 정수 중에서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게 있나? 아니요. 없지. 맞지? 그래서 얘도 틀렸고 4번 그러면 정수 AB로 유리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니가? 정답이 1번이거든. 3.14땡은 순환소수라서 유리수이다 하면 맞거든. 4번은 왜 틀렸게? 0이 아니니 빠졌어요. 누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렇지. 그 말이 꼭 있어야 돼. 우리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맞는데 반틈만 맞은 거야. B가 0일 때는 안 돼. B가 0일 때는. 이 말이 있으면 오케이인데 없기 때문에 틀린 거야. 이거 자주 나온다. 그 다음에 5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냐? 유리수는 우리 제일 첫 단원에 배우는 게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하는 순환소수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잖아. 유한소수는 분모가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순환소수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다 유한소수다 이래도 틀리지. 무한인 순환소수도 있잖아.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자. 자, 28분의 x와 45분의 x가 모두 유한소수가 되게 하는,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뭐 또는 뭐만 있어야 돼? 2 또는 분모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지 뭐. 그래서 28 소인수 분해하면 4, 7에 28이니까 이렇게 소인수 분해되고 45는 5, 9, 45니까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겠네. 얘네 둘 다 유한소수가 되려면 첫 번째 28은 누구를 없애야 돼? 분모에서 7을 없애야 돼. 요거 없애야 돼. 그걸 x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x는 7의 무슨 수? 배수. 그렇지. x는 7의 배수여야 돼. 마찬가지. 요 밑에 있는 3제곱 곱하기 5에서 누가 없어져야 돼? 둘 중에? 3의 제곱 9가 없어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x는 누구의 배수여야 돼? 9의 배수.
근데 똑같은 x가 7의 배수도 되고 9의 배수도 되려면 동시에 7과 9의 배수여야 되잖아. 한마디로 7과 9의 무슨 수? 계속 그치, 공배수인데 7과 9의 공통인 배수니까 원래는 공배수들이 맞는데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가장 큰 세 자리 자연수 x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구하기 편한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볼게.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가 그냥 곱하면 되네. 97에 63인데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세 자리는 턱이 없잖아. 한 얼마 정도 곱해야 세 자리까지 갈까? 이거는 그냥 해봐야 돼. 이게 제일 큰 10을 곱해도 6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 몇을 곱해야 세 자리수 중에 제일 큰 900 몇이 나올 거야. 자, 거기 이미 적어놨거든. 거기 우리 해설지 준 거, 손풀이 준 거 자료 보자. 자, 63이랑 쭉쭉쭉 곱하다가 15 해보고 63이랑 요까지도 해봐야 돼. 한번 계산해보자. 시작. 얼마 나오니? 요거 얼마 나와? 945. 요건 얼마 나와? 1008. 넘잖아, 세 자리가. 그럼 여기까지 최대겠지. 그래서 가능한 세 자리 자연수는 답이 3번이겠다. 945. 그치요? 자, 넘어가서 5번 다 맞춘 사람. 그러면 6번 맞춘 사람, 7번 맞춘 사람, 8번 맞춘 사람. 7, 8번 해보도록 할게. 자연수 n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n의 개수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개수를 b라고 하자. 그러면 a, b가 각각 무엇인지 구해봐야겠네. n은 5에서 50 사이의 자연수가 되거든. 요거 비스무리한 거 우리 지난번에 했어. 특히 우리 왜 서술형에서 그런 거 나온다라고 할 때 아까는 1부터 20까지였잖아. 그건 직접 해볼 수 있을 만한데 이렇게 막 50까지면은 빼먹기 쉽겠지? 요럴 때 지난번 왜 심화 문제 풀었잖아. 그거 하는 거야. 일단 시리즈를 찾아. 거듭제곱 시리즈를. 왜 2로만 이루어진 유한소수 거듭제곱. 5로만 이루어진 유한소수 거듭제곱. 이제 2호 콜라보한 거 요거 기억나? 요거 해보자. 유한소수랑 순환소수 중에 유한소수 조건이 명확하잖아. 뭐랑 뭐로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2 또는 5로만 이루어진 형태면 되니까 지금 분자는 1로 고정이야. 약분되는 애가 절대 없다고. 이것도 체크하셔야 돼. 그러면 순수하게 분모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소인수가 유한소수가 될 거야. 첫 번째, 2로만 이루어진 거 불러봐. 뭐부터 시작해? 8. 원래는 2부터지만 요 사이에 안 들어가서 2의 세제곱 8. 또 16. 2의 4제곱. 또 2에 5. 2의 5제곱 32니까 2의 6제곱 되나 안 되나? 안 돼. 이제 5로만 이루어진 거 해보자. 뭐 있어? 원래 5는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고 또 5의 제곱 요 안에 들어가. 5의 세제곱 되나 안 되나? 안 돼. 5의 세제곱은 125라서 안 되지요. 이제 같이 콜라보 해보자. 2 하나, 5 하나. 5 한 개로 고정시켜 볼게. 그러니까 여기 적힌 수한테 5씩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2, 5, 10은 괜찮잖아. 근데
2에다가 제곱을 해버리면은 아이고 지우개. 앞에 2를 하나 더 개수를 늘려볼게. 요 얼마야? 20 20은 저 사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 들어가. 세제곱에도 5를 한 개 더 곱해줘 볼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바로 40이니까 들어가. 4제곱에다가 5를 하나 곱해줄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얘는 안 들어가. 16 곱하기 5는 이미 50을 넘어섰겠지. 그럼 이번에는 5를 2개로 늘려서 콜라보 해보자. 자, 요거 저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 그럼 더 이상 없다는 소리네. 요거 개수 세봐라. 모두 몇 개니? 6개요. 아니 근데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 유한 소수가 되는 게 이 중에서 7개야. 그러면 반대인 무한소수이자 순환소수가 되는 건 전체 개수에서 빼기해서 구하면 돼요. 근데 이거 전체 몇 개야? 이거 6부터 49니까 44요? 요거 빼기 하는 거 기억나니? 여기 둘 다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서로 뺀 다음에 한 번 더 빼줘야 돼. 전체 개수는 그래서 44개야. 그러면 순환소수는 이제 유한소수를 빼야 되니 44에서 7개를 빼기 하면은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37개가 되겠다. 유한소수 개수를 A라고 하고 그럼 7개를 A라고 하고 순환소수가 되는 것의 개수를 B라고 하자. 이때 B분의 A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시오. 그 다음에 A가 7이잖아. 그러면 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면은 나누기 해서 순환소수로 나타내잖아. 얼마였어? 나눠보자. 7 나누기 37 하면은 0.189189가 이거는 풀어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 유형이야. 이게 구하는 단계가 다 있어. 유한소수 구해야 되고 개수 구한 다음에 순환소수 구해야 되고 요거분의 요거 해가지고 나누기해서 순환소수 형태로 실제로 나타내기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 안 끝났어. 아직 문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소수점 아래 50번째 자리 숫자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순한마디가 요거 몇 개짜리야? 3개짜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50번째 자리수니까 50을 뭘로 나눈다? 3으로 순한마디 개수로 나눠서 중요한 건 아이나 몫이야 나머지야? 그렇지. 나머지 번째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누기 해보면은 나머지가 2라는 말은 2번째 숫자가 답이라는 소리지. 순한마디에서. 그래서 정답은 8, 4번 되겠네. 자, 여기서 팁. 이거 나누기 완전 짜증나지? 저 990번. 조용해봐. 이거 나누기 완전 짜증나지? 팁 하나. (37은) 나누기 하는 게 짜증나기 때문에 얘는 좀 외우자. 알겠지? 곱하기 얼마 하면 되드노? 990 아니 곱하기 얼마 하면 돼? 거기 적혀 있잖아. 내가 얼마 곱하기 해놨노? 요거 외웁시다. 37, 27 세트야. 37, 27 세트야. 위아래 37은 27을 곱하기 하면 뭘 외우냐면 37, 27 곱하면 9세개 나와. 999. 요거 외워. 그러면 우리는 7 곱하기 27만 실제로 해주면 된단 말이야. 7 곱하기 27이 해보면 189라서 왜 우리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려면 요 땡땡의 개수만큼 9로 바꾸는 그거 있지. 그거 하란 소리야. 여기가 땡땡땡에 생략된 거니까 다 999분해란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를 순환소수로 바꾸면
0.189가 다 반복된다는 소리니까 이 형태로 바로 바꿀 수 있겠지. 안 그러면 직접 나눠야 돼, 이렇게. 37로 나누는 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외웁시다. 자, 999 되려면 37 곱하기 얼마 하자고? 그렇지, 위아래로 27을 하면은 돼. 그럼 예를 들어 37분의 1을 순환소수로 나타내시오 하면은 아래 위로 일단 뭐 곱한다? 27을 곱해. 그럼 뭐 분의 뭐야? 999분의 27이야. 얘는 뭐가 반복이 된다는 거야? 07. 그렇지. 앞에 한 자리 없잖아. 그러면 얘는 0.027 앞뒤 땡땡해야 027, 027, 027이 반복되는 999분의 형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 잘 기억해 두자. 8번. (45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요. 아 미안, 45자리네? 아 15자리네? 45자리 너무 어려웠을려나? 근데 원래 예를 들어 2의 뭐 13제곱, 5의 10제곱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가 됐다고 치면은 이게 몇 자리 자연수인지 어떻게 풀어? 10의 제곱 그걸로 먼저 하나 만들고 나머지를 곱한 그 자릿수.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야. 이거는 지수가 큰 걸로 묶어야 돼? 작은 걸로 묶어야 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2보다는 5가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왜 5한테 기준을 둬라고 지난 시간 문제 그거랑 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10이 더 작기 때문에 2의 13제곱을 10 더하기 3으로 쪼갠 다음에 따로따로 곱해. 그러면 얘랑 얘가 10제곱으로 한꺼번에 묶었을 때 2 곱하기 5의 10제곱이 되고 남은 게 8, 3, 24란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24한테 10의 10제곱이 달렸단 소리는 뒤에 0을 몇 개 붙이란 소리야? 10개 붙이란 소리잖아. 그래서 요게 0이 10개 있고 앞에 두 자리가 더 추가되는 거니까 10 몇 자리? 12자리. 10개, 2개 합쳐서 12자리. 요렇게 되는 거니까 핵심은 뭐야? 2와 5가 공통으로 적은 지수가 최대 몇 개까지 있는지야. 요게 핵심이야. 자리수 구하는 문제는. 그럼 다시 볼게. 얘가 작나 얘가 작나 5-x가 작나 13이 작나 정확하게 아는 사람? 몰라요. 모르면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소선 문제가 만만치는 않다는 소리야. 그래서 거의 풀이도 한번 봐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나눠놨는 거 보이지? 그래서 첫 번째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클 때라고 케이스를 나눠 놓은 겁니다. 2가 개수가 더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한 거지. 그러면 이걸 풀었으면은 x는 넘어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겠네. 넘겼어. 그지? 그리고 나서 너희 10 묶어낼 때 작은 걸로 묶는다고 했나? 큰 걸로 묶는다고 했나? 더 작은 걸로 묶어낸다고 했잖아. 10이랑 13 중에 더 작은 걸로 묶어낸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더 작은 13으로 묶어낼 거야. 알겠지? 그래서 2랑 5를 13개 묶어내면 5는 싹 다 묶여. 근데 2는 아직 덜 묶였다는 소리거든? 그럼 남는 개수는 빼게 하면 되잖아. 이게 만약에 15개였으면 13개 묶어내고 2개 남지. 왜? 15에서 13 빼면 2개 남는 거니까. 그래서 5-x에서 13을 빼는 거야. 요렇게.
묶어낸 만큼 빼기 했어요. 그 다음 7 곱해서 15자리 숫자를 만들어줘야 하니 요거 정리해보자. 2에 마이너스 x 5 빼기 13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7을 곱하고 10에 13제곱이 몇 자리 자연수가 돼야 돼? 5자리. 15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면은 요거는 뒤에 0을 몇 개 붙이는 거야? 13개의 0을 붙이는 거고 15자리가 되려면 앞에가 그렇지 2자리 자연수다. 그러면 얘가 2자리로 나오려면 7 곱하기 혼자 1을 했을 때 2자리 아니야? 7이 14 괜찮지?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지수가 1일 때 그러면 2의 1제곱 곱하기 7은 14라서 2자리 자연수 나오는 거 맞지요? 그럼 x는 실제로는 얼마여야 돼? 1이 뭐야? 거꾸로 하면은 그렇지? 마이너스 9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의 제곱 곱하기 7 얼마야? 2의 제곱 곱하기 7 47에 28. 얘도 이 2자리 자연수 맞지요? 그래서 얘가 지수가 제곱도 괜찮아. 이때는 x 얼마야?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그래. 그 다음 2의 세제곱 곱하기 7 얼마야? 87에 56도 2자리 맞겠네요. 그래서 얘가 3일 때도 가능해. x 얼마야? 마이너스 11. 그 다음 2의 4제곱 곱하기 7 16 곱하기 7입니다. 얼마야? 100 넘지? 이건 세 자리수라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요거 3개 됩니다. x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거꾸로 5-x가 13보다 더 작을 때야. 그러면 더 작은 5-x로 묶어내야지. 번거롭지만. 그래서 2의 5-x랑 5의 5-x 묶어내면 남는 5는 13개에서 다항식이니까 괄호 쳐서 빼야 돼. 5-x를. 그 다음에 남는 7을 곱하기 해주면은 요거 전개해주면 13에서 빼기 5하고 마이너스 x까지 해줘야 돼. 8 플러스 x제곱 되고 10에 5-x제곱 되고 7을 앞으로 적을 걸 그랬다. 이렇게 되거든. 이게 몇 자리 수여야 된다고? 15자리 숫자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범위를 넘겨보면은 x는 뭐보다 크다라고 나와?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거 보여? 넘기면 마이너스 8보다 큰 정수 뭐 있어? 제일 처음으로 마이너스 7 있지. 그래서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예를 들어 x에 마이너스 7을 넣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5의 1제곱 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 넣으면 12제곱이잖아? 이거 몇 자리 수야? 9자리수요. 뒤에 0 12개에다가 앞에 7, 5, 35니까 14자리 수밖에 안 된다 아이가? 15자리가 안 돼. 그래서 되는 거 없나 싶어서 더 큰 거 넣어봐. 마이너스 6으로 넣어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6 넣으면은 5의 제곱에다가 7에다가 10에 0의 개수가 더 줄어들어 버려. 0을 11개 붙이고 나서 앞에 25 곱하기 7은 몇 자리 자연수고? 세 자리수야. 세 자리에 11자리 추가로 해도 아직도 14자리밖에 안 된단 말이야. 더 이상 해볼 필요 있나? 0이 더 줄어들 거야. 얘가 그 다음으로 가도. 그래서 여기서는 안 나와서 이 세 개가 답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모든 정수 x의 합이니까 요거 3개 더하기 하시면 1번 나오겠지? 근데 이거 그럼 일단 두 개를 다 해보긴 해야 되네요. 그렇지. 모두 구하시오는 원래 좀 케이스가 나누는 거니까.
자, 9번 맞춘 사람, 10번 맞춘 사람, 넌 아직 안 풀었지? 네. 11번 맞춘 사람, 12번 맞춘 사람. 그러면 9번이랑 11번 할게. C가 3과 5의 서로소일 때, 그러니까 3으로 최대한 묶어내고 5로 최대한 묶어냈지 C에는 더 이상 3, 5가 안 들어있다 뭐 이런 소리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거듭 제곱 개수 세는 법 배웠잖아. 3이 몇 개 들어있는지 사실 어렵게 나타내는 방법도 있었고 쉽게 나타내는 방법도 있었는데, 100까지잖아? 100 나누기 3 가우스 하면 정수 부분만 딱 얘기하면 된다고 했지? 지난 시간 한 거야. 그 다음 3의 제곱으로 나눠도 되지. 그 다음 3이 3개 들어있는 건 27, 즉 3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되고, 3의 4제곱 81도 100 안에 있으니까 나누면 돼. 근데 3의 5제곱은 얼마야? 외웠잖아. 3의 5제곱 외웠잖아. 또 다시 시험 쳐야 돼 우리. 3의 5제곱 시끄러. 아니야. 3의 5제곱 얼마? 빨리 계산해. 얘들아, 거듭제곱 지금 하는데 모르면은 안 되지. 땡. 243 외웁시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은 33점 얼마니까 33만 적고, 9분의 100 나눠버리면 11 나오지. 11점 얼마니까 11만 적고, 27분의 100은 3점 얼마니까 3만 적고, 81분의 100은 한 번밖에 안 들어가지. 1점 얼마니까 1만 적어서 계산하면 48이라고 나오는 게 요 위에 3의 거듭제곱 개수가 다 세지는 거야. 다시 어렵게 쓰면 가우스로 쓰고, 만약에 이게 의미는 (3이) 한 번만 들어간 횟수, 3이 9나 18이나 뭐 이런 거는 2번 들어갔잖아. 3이 그러면 한 번만 카운팅하면 안 되지. 2번 이상 카운팅 해줘야 되는 건 3의 제곱으로 나눠야지 개수가 나오겠지. 또 세제곱으로 나누면 이제 3번 이상 들어간 것들의 개수가 나오잖아. 지난번엔 2로 예를 들었잖아. 또 4제곱으로 나누면 되잖아. 근데 3의 5제곱부터는 앞에 숫자보다 더 커지니까 의미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수 부분이 몫이 정수 부분만 체크하면 돼. 그걸 어려운 말로 왜 가우스 기호 뭐뭐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렇게 말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요거 다 더하기 해주시면 같은 값이 나오겠지. 알겠지? 좀 원래 의미는 이건데 있어 보이는 기호로 이렇게 쓰자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B는 5의 거듭제곱으로 나눠야 돼. 똑같아. 불러봐. 그럼 100 나누기 누구? 또 5의 제곱 어디까지? 5의 세제곱 되나 안 되나? 5의 세제곱은 얼마니까? 125니까 넘어버리니까 여기서 패스지. 그러면 이거 나누면 20이랑 이거 나누면 4라서 요게 B가 되겠지. B는 24. 구하려는 게 뭐야? A, B의 합이네. 답은 2번 체크. 됐지? 자, 반드시
A의 범위를 구하시오 하면은 수직선 그림 좀 그립시다. 안 그러면 대충의 범위는 알 수 있어도 이렇게 A의 정확한 범위는 거의 다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서 비슷비슷해서 엄청 헷갈려. 한번 볼게. 일단은 전개를 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한 다음에 x는 좌변으로 이항하고 x 없는 건 우변으로 이항해서 양변을 2로 나누기 하면은 식이 예쁘게 나오잖아. 얘를 뭘 그리라고? 수직선을 그려주시라고. 등호가 있으면 빈 동그라미야, 까만 동그라미야? 까만 동그라미 딱 채워가지고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으로 그림을 그려. 얘가 3-A가 되겠지. 그래서 요 범위에 색칠을 해주는 게 부등호 답인 건데 문제에서 뭐래? 이 중에서 이 색칠된 해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는 3이어야 한대. 그러면 3이 요쯤에 있으면 되겠네. 근데 이것만 표시해선 답 안 나와요.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는 4. 요것도 표시를 해야 돼. 왜? 얘가 어디에 끼어 있는지가 정답이잖아. 끼어 있는 걸 찾아야 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그러면 3-A가 3과 4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사이에 적었잖아, 쌍으로. 근데 등호 중요하다고 했지? 얘가 정확하게 3이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아, 되죠? 자, 헷갈리면 그림 그리세요. 이 3-A가 3이면 문제에서 말하는 해가 가장 큰 게 3이다. 해당돼 안 돼? 돼요. 이해가? 등호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야. 만약에 4의 등호가 들어가면 이 3-A가 4로부터 이렇게 색칠해야 돼. 그러면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는 누가 되겠어? 4가 돼버리고 문제에서 어긋나잖아. 그럼 여기는 등호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걸 풀어야 돼. 그래서 3-A니까 양변에 3을 제거해주자. 빼기 하면은 0 이상 마이너스 A가 1이 되고 양변에 또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로 되잖아. 요걸 골라줘야 돼. 근데 적을 때 1 안 적잖아. 다시 뒤집어서 적지. 몇 번이야? 2번이잖아. 알겠지? 알겠지? 조심해라. 일 차 부등식 파트로 넘어왔네. 자, 해가 같을 때야. 이건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넘기자. 나는 3x를 5x 쪽으로 넘겨야 마이너스 안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인데 원래 이쪽 방향이 좀 어색하다라고 했지. x를 왼쪽에 적고 마지막만 좀 샥 바꿔줘. x쪽으로 입이 벌어져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첫 번째 부등식은 나와야 돼. 여기까지 맞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어쩌고 저쩌고 부등식은 아무래도 분수가 있으면 싫기 때문에 뭐 바로 빼도 되지만은 양변에 2를 곱하기 해서 분수가 있으면 없애주고 분모를 또 x를 우변으로 넘기면 x 이걸 좌변으로 넘기면 6 마이너스 2a가 되겠네. 좀 보기가 그러니까 x는 6 마이너스 2a보다 크다야. 이게 둘이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오른쪽 이 숫자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 마이너스 2. 안 어렵지? 이건 안 어려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니까 6을 넘기면 마이너스 8이고 양변 나누면 A 4네. 4번이지? 그치? 아, 이건 맞췄었나? 자, 14번 할게. 자,
자, 14번은 우리 복습하면은 거리, 속력, 시간 문제잖아요. 뭐 그려야 돼? 거지속 그려야 되지? 거리는 뭐 곱하기 뭐?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은 뭐 분의 뭐? 속력 분의 거리. 속력은 뭐 분의 뭐? 시간 분의 거리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뭐 통일해야 돼? 단위를 통일해야 돼. 특히 속력에 단위의 힌트가 다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속력이 뭐 50m/초다. 뭐 초속 몇 미터 이런 용어가 보이면은 모든 길이는 미터로, 모든 시간은 초로 바꾸라는 소리고 뭐 km/h다 라고 하면은 모든 거리는 킬로미터로, 모든 시간 단위는 1시간, 2시간으로 바꾸라는 소리인데 여기 문제 봐봐. 뭐가 딱 거슬려? 속력이 시속이라고 돼 있어? 시속 몇 킬로라는 거 보이지? 근데 밑에 어디가 거슬려? 10분이. 그치, 10분. 10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돼, 먼저. 1시간은 몇 분이야? 60분이기 때문에 60분에 10시간으로 바꾸시면 약분해서 6분의 1 단위 계속 달아. 특히 우리 소선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서술형 60점이잖아. 이런 하나하나 단위 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10일 때는 단위가 분이야. 근데 60분에 했으니까 여기부터는 시간이라고 꼭 달아줘야 돼. 그냥 단위 없어도 너희 생각해봐. 10이 60분에 10이야? 단위 없이 숫자만 적어 넣어도 서술형에서 틀렸다 한디. 이거 단위 적어야 맞는 거야. 10분 땡땡 60분에 10시간. 그래서 6분의 1시간 이렇게 고쳐놔야 돼, 단위를. 아무튼 그럼 나머지는 다 됐는데 뭐가 없어 지금? 구하려는 게 뭐야? 구하려는 거? 거리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가냐면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뭐 갈 수 있는 지점의 최대 거리이거든. 그러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문자로 두는 걸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풀이 과정 중에 적으셔야 돼. 단위까지. 단위 우리 시속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킬로미터로 통일을 하시고 처음에 봐봐. 갈 때는 시속 9km. 그 다음 휴식이 10분. 우리 6분의 1시간으로 바꾸기로 했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시속 6km 해서 전체 1시간 이내.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잖아. 따라서 시간은 뭐 분의 뭐야? 속력분의 거리니까 첫 번째 갈 때는 뭐 분의 뭐? 속력 9분의 거리 x 더하기 휴식 시간 6분의 1. 올 때는 뭐 분의 뭐? 6분의 거리 x로 두시고 1시간 이내니까 1시간 이하라는 소리겠네. 이렇게 그냥 양변에 이제 분수 짜증나니까 9와 6의 최소 공배수 얼마야? 18을 곱하면 되겠지. 18 곱해주면은 2x 3x 오른쪽도 빼먹지 맙시다. 요 실수 많이 하더라. 1을 그냥 1로 적어버려서 실수 많이 하더라. 실수하지 마시고 x끼리 더하고 숫자 우변으로 넘겨주세요. 그럼 x는 3km 이내를 골라주면 되겠다. 답은 2번. (15번) 좀 어려워. 얘들아, 소선은 대부분의 학교들은 앞쪽이 쉽고 뒤쪽이 어렵거든. 근데 소선은 점수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알지? 번호 보면 안 돼. 소선쌤들은 중간중간에 왜 함정, 그 폭탄을 심어 놓잖아. 15번 몇 점이야? 5점. 다른 거 몇 점이야 앞에? 4점짜리잖아. 5점짜리 안 풀리는데 너무 잡고 있으면 딴 거 못 풀어요. 소선은 제발 5점짜리 마지막에 풀어. 마지막에 풀고 객관식 기준, 서술형은 워낙 배점이 크니까 걔는 그런데
그게 객관식인데 점수가 딴 거 비교해서 엄청 커. 그럼 좀 어렵단 소리거든? 나중에 풀어. 시간 오래 걸릴 거니까. 시간 모자라서 쉬운 문제 건들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 15번 좀 어렵더라고. 근데 문제 좋아. 소선쌤들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시지. 이게 그림이 이렇게 자, 7개의 칸에 3의 1제곱, 2제곱, 3제곱, 7제곱까지 한 번씩 다 넣어야 돼, 여기다가. 이때 가로로 이 숫자들을 곱하기 한 것과 세로로 이 숫자들을 곱하기 한 것의 결과값이 똑같아져야 돼. P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짜맞추는 문제면은 시험 시간 안에 케이스 다 나누다가 틀려. 짜맞추는 문제 아니야. 지금 노란색, 파란색 라인에 2번 겹치는 애가 누구야? P 자리에 적힌 아이잖아. 걔가 누구인지가 관건이지 않겠어? 근데 아나 모르나? P가 누구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야. 내가 P를 어쨌거나 3의 몇 제곱이겠지? 맞지? 그러면 세로로 곱한 것과 가로로 곱한 것에 요 3의 x가 2번 들어가는 거는 명확하잖아. 그지? 그리고 봐봐. 이거를 다 곱한 거랑 이거를 다 곱한 게 서로 같아져야 돼. 이게 무슨 소리야? P 곱하기 4개하고 P 곱하기 2개하고 같아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지? 네. 하나 겹쳐요, 중간에. 하나를 하나 더 써야 돼요. 뭐 그렇지. 또? 네. 뭐 그럼 P 하나 더 쓰는 거 맞지? 또? 3의 지수가 같아야 되지? 맞아. 또? 얘들아, 이 숫자는 어쨌거나 3, 1, 2, 3, 4, 5, 6, 7을 빠짐없이 적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럼 결국 곱하기 한다는 게 가로가 누군지 세로가 누군지 알 순 없으나 얘네들 빠짐없이 일단 한 번은 꼭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P는 2번 적어야 되잖아. 이해 가나? 결과가 요거여야 되지? 이 중에서 하나가 X여서 2번 적혀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1부터 7까지 지수법칙에 의해서 다 더하기 해봐. 이거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기잖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7. 빨리 계산해봐. 28이지요. 계산해 보세요. 이거 계산 왜 앞에서부터 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럼 틀릴 리가 없을 텐데. 맞지? 맞지? 네, 맞지? 이게 전체 가로와 세로의 곱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얘랑 똑같대. 그것도 3의 몇 제곱, 3의 몇 제곱 똑같대. 네. 즉 똑같은 거 2개 곱하면 제곱되네. 결국 이 가로 세로를 곱한 결과는 뭐가 됐든 제곱수가 돼야 돼. 우리 제곱수 복습했잖아.
제곱수가 되려면 지수가 무슨 수여야 돼? 짝수여야 돼. 요거 기억나니? 그러면 x에 1 넣는 거 제대로 된 짓일까? 아니요. 멍청한 짓이야. 그러면 이 많은 후보들 중에 x가 될 수 있는 건 2, 4, 6 무슨 수? 짝수.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3번만 케이스 나눠서 푸시면 돼. 알겠어? 첫 번째. x가 2일 때 2 넣으면은 3의 30제곱이 3의 네모 곱하기의 제곱이 돼야 돼. 네모에 뭐 들어가야 돼? 15. 우리 구하려는 거 뭐야? 될 수 있는 p를 구하시오잖아. 이때 p는 3의 제곱 x 자리에 제곱 넣어주면 되지? 두 번째, x에 4를 집어넣으면 3의 30제곱은 3의 30이 아니라 4 집어넣으면 몇 제곱이지? 요 4 집어넣어봐. 32제곱은 네모의 제곱인데 네모에 뭐 들어가면 가능해? 16 들어가면 사실 다 가능한데 그냥 자세히 보여주는 거야. 아무튼 p는 3의 4제곱일 때네. 마지막 x가 6일 때 6 넣으면은 3의 몇 제곱이야? 6 넣으면 34제곱이지? 3의 네모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네모가 17이면 되겠네. 어쨌거나 p는 3의 16제곱 6제곱. 따라서 이 p들을 모두 곱하시오. 3의 제곱 곱하기 4제곱 곱하기 6제곱은 3의 12제곱이 되겠다. 답은 3의 12제곱. 제곱수 문제를 이렇게 내기도 하네요. 조금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이해 확실히 하고 오답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16번 할게. 일단 이런 거 계산할 때 있잖아. 아까 막 틀린 학생 있었잖아. 봐봐. 팁 가르쳐 줄게. 이렇게 지금 하나씩 커지지. 1, 2, 3, 4, 5, 6, 7 할 때. 어이. 1, 2, 3, 4, 5, 6, 7 할 때 하나씩 커지지. 차이가 똑같잖아. 그러면 사실 더하기 방법이 2가지 있잖아. 앞에서부터 절대 더하지 말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더하면 항상 같다라고 했잖아. 방법 하나 더 있어. 그거 가르쳐 줄게. 얘 정중앙에 누구 있어? 4요. 4를 개수만큼 곱하면 돼. 4 곱하기 개수 7개. 그래서 28이야. 그럼 안 틀려. 그러면 아까 왜 3의 2제곱, 4제곱, 6제곱 마지막에 계산할 때도 이거 결국 2, 4, 6 더하기잖아. 중간에 누가 있어? 4를 몇 개 곱하면 된다고? 3개. 4, 3, 12라서 이거 12제곱이야. 요거 좀 알아두면 편하디. 차이가 같은 합만 이래. 중간 거 곱하기 개수 외워두자. 하필 부피가 아니라 건널비라 문제인데 사실 구멍을 뚫어 놓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물체의 건널비를 구하라 하시면 겉에 거 넓이 더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 면적도 뚫어서 안에 면적도 더해야 돼. 이게 진짜 어려워. 겉에 거는 그냥 구하기 눈에 딱 보이니까 쉬워. 근데 안쪽에 뚫린 모양에 따라 겉에서 만질 수 있는 면적의 넓이까지 더하셔야 된다고. 요게 어려워. 이게 초등학교 심화 문제에서 건널비 배울 때 보면은 안쪽에 뚫린 걸 투영도를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게 하거든? 그러면 그 안쪽 면이 몇 개 나오는지에 따라 건널비가 좀 나뉘거든. 이걸 내가 너희한테 설명하기가 참 난감한데 옛날에 최상위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돼. 한번 볼게.
너희도 그림 그려가면서 같이 해봅시다. 얘가 자 이제 세로 그리는 거야. 시험지에 세로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소선 파이팅 해야 돼. 문제 너무 어려워. 난 정화보다 소선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거를 뚫어야 되잖아. 뚫어야 돼. 근데 하필 어떻게 뚫는지 잘 봐. 한 모서리가 3a 제곱 b인데 한 변이 a 제곱 b가 되게 하면 이걸 몇 등분한 거니? 딱 3으로만 약분했잖아. 3등분한 거거든. 여기에서 3등분이 되는 지점에 이렇게 3등분이 되는 지점에 구멍을 뚫은 거야. 이거 이 구멍을 뚫은 거야. 이 구멍을 딱 정중앙에. 정사각형. 여기를 왜 그렇냐면 안에 뚫린 면이 모두 몇 개일까? 너 눈에 보여? 아니요. 넓이 자체는 9분의 1 맞지? 그거 구해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데 이유가 있잖아. 이걸 뚫어야 돼. 이게 뚫렸어. 이렇게. 옆에 거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빨리 장인 정신으로 해봐. 얘를 뚫어야 돼. 얘를 뚫어야 돼. 얘도 옆에. 답이 어려워. 자, 그러면 예상가 안에 어떤 모양? 안에 만질 수 있는 모양을 쏙 뽑아볼게. 여기 그러니까 이게 뚫렸는데 너희 석고팩 알지? 시간 지나면 굳는 거. 그거를 이렇게 쫙 부어 저기에다가. 그래서 땅에 딱 이렇게 나눠 이렇게 꽉 차게 한 다음에 옆에도 딱 막 가놓고. 그러면 모양이 딱 십자가 모양으로 뭔가 생기는 거 보여? 네. 상상돼? 그거 한번 여기 그려볼게. 그래야 돼. 자, 옆에다가 석고팩 부어서 제거했다고 치고 마지막 밑에 좀 이상한데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 이해 가나? 네. 그럼 사실 여기 양 사이드에 지금 요 부분이 요 뚫은 부분이 위 아래 밑면 양옆의 면이야. 그지? 그러면 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게 어차피 긴 길이도 3등분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나누기 3이라고 했잖아. 요거 하나에 3등분 된 한 변의 길이잖아. 그러면 요 면이 도대체 몇 개로 이루어졌는지를 세야 건널비가 나온다고. 알겠지? 그러면 자, 요 초록색 옆으로 싹 뺑둘러봐. 몇 개 나와 위에? 4개 나오지? 위에 4개 나오지? 여기 4개 다 색칠했다고 쳐. 옆으로 샥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앞옆, 뒤옆 해서 떡싹 돌면 몇 개야? 4개 나오지?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앞옆, 뒤옆 해서 요 주황색으로 색칠했다고 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8개. 이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지. 이해 가나? 자, 그 다음에 이거 놓치기 쉬워. 요 밑에 안 보이는 밑면, 요 점점점, 요면. 4개. 요거 여기 네 개지. 이해돼? 여기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 아까 초록색이랑 똑같이 이거 모두 몇 개? 4개야. 자, 얘들아 그럼 모두 몇 개야? 24. 24개. 면적이 24개가 안쪽에 다 만질 수 있는 거야. 요 정사각형 모양의 면적이 24개가 있는 거다. 자, 이제 건널비 구한다. 진짜 겉에 색칠돼 있는 거 있지? 정사각형 안에 정사각형 뚫린 모양. 그건 구하기 쉽잖아. 그냥 전체에서 작은 거 빼면 되지. 해보자. 전체 정사각형은 한 모서리 길이가 3a 제곱 b인데 그러면 넓이는 제곱을 달아주면 되고 거기서 중간에 a 제곱 b 한 변의 넓이는 제곱을 달아서 요게 위아래 옆 해가지고 6개의 면이 총 있잖아. 거기서 빼기가 아니라 24개의 면적을 더하기 하셔야 돼. 뭐? 요거 하나. 요 하나는 아까 말했다시피 한 변이 a제곱 b라고 했지. 그 넓이는 그거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걸 다 계산은 하세요. 다 동류항 나오거든. 4제곱과 제곱으로 72라고 앞에 붙여주면 답은 5번입니다. 얘는 계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안에 건널비 개수, 요 면적 개수 세는 게 좀 어려웠어. 옛날에 초딩 때 최상위 보면 있었던 그런 유형. 이건 좀 많이 어렵지. 소선 좀 많이 어렵지.